아, 아까 내가 전반전에 저기 전반부에 잘못 얘기한 게 하나 있는데 요 리지 라쏘 할 때 이거는 같아요. 여기도 스퀘어인데 뒤만 그 B의 앱솔루트 밸류가 붙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 얘기했어요. 이 코스를 2년 전에 가르치고 안 봤더니 가물가물해가지고 잘못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라쏘도 앞에 스퀘어는 같고 뒤만 앱솔루트 밸류. 어, 우리가 그 교재에는 인트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뭐야 그 인트로덕션 전에 좀 더 거기에 그 어려운 책, 좀 근본이 되는 책이 어 요거거든요. 인트로덕션이 어디에 베이스하고 있냐면 어, 여기 2008년인가 9년에 나온 세 사람들이 쓴 저 책을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간단히 한 게 인트로덕션 투 스탯 러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없는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어, 요 책이 인터넷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고대에서는 이 스프링거랑 계약이 있어서 고대 라이브러리를 통해 들어가면 이거 아마 다 저기 PDF 파일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고대 라이브러리 통해 들어가면 요 책에서 여러분 어, 3장을 보게 되면 3장에 뭐 복잡한 얘기들이 많고 이 책의 3장에 보면 이제 슈링키지 메소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0을 향해서 0 쪽으로 이제 줄이는 거죠. 아까 리지 리그레션이 0 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0을 향해 슈링키지 한다는 거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이 리지 리그레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OLS처럼 하고 더하기 램다 그리고 여기 요 슬롭의 제곱의 합 요걸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게 이제 리지 리그레션이고 쭉 나가면 계속 나가면은 예, 여기에 이제 요 라쏘가 나오는데 요 라쏘에 보면 앞에 요 라쏘의 그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쪽은 라쏘에서 그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여전히 스퀘어가 붙어 있고 뒤에 부분만 절대값으로 바뀌어 있죠. 이게 이제 라쏘예요. 어, 근데 아까 내가 그 라쏘를 하면 스파스 솔루션이 나온다. 리지는 이제 그 라쏘를 하면 많은 게 정확히 0으로 나오고 리지는 그렇지 않다 그랬는데 그 인투이션이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이 좋은데 왜 이 그림을 그 인트로덕션 책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요거는 그 스퀘어드 objective 펑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타원이 등장하고 요거는 뭐냐면 그 라쏘에서는 지금 이제 요거니까 이거 K가 2라면은 델타 1 더하기 델타 2죠. 반면에 라쏘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리지에서는 리지에서는 델타 1 제곱 더하기 델타 2 제곱 네, 요게 나오고 이
라쏘나 리지나 그 objective 펑션을 좀 바꿨을 수 있는데, 바꿨으면 예를 들어 라쏘 같으면 어, 여기 뒷부분이 그 제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슬롭의 합의 절대값의 합이 뭐보다 작다. 그래서 이제 이 폼으로 보게 되면, 라쏘를 이 폼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어, 요게 뭐보다 작다니까, 그래서 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요 그림을 보면 요게 뭐보다 작다면은 이제 요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 절대값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윗지에서는 요 제곱의 합이 뭐보다 작다기 때문에 이 서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제약을 두고 요게 그 앞에 그 스퀘어드 로스 펑션 그 미니마이즈 하는 거면, 이 위지에서는 이게 요 서클을 터치하는데 꼭 여기에 터치할 이유가 없고 여기 아무데나 이제 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0이 나올 가망성이 없는데, 라쏘에서는 여기 뾰족해가지고 요 서클이 이 컨투어 라인이 여기를 터치할 가능성이 많고, 요걸 터치하게 되면 베타 1이 0이 되고 베타 2만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게 그 라쏘에서 스파 솔루션이 나오는 인투이션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써 있죠. 요게 라쏘에서 이게 나오고, 위즈에서는 이제 요게 나와서 이 이유 때문에 라쏘를 하면 스파 솔루션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한 대로 컴퓨테이션 프로블럼이 있죠. 이 뒷부분이 미분이 안 되니까 컴퓨테이션이 라쏘가 좀 복잡. 예, 자 여기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 요 b 값이라는 게 x의 유닛에 따라 이게 바뀌거든요. x의 스케일을 바꾸면 b가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다 표준화합니다. 리그레서를 다 민 제로하고 유닛 베리언스, 그러니까 리그레서를 다 표준화하고 또 y도 평균이 0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오리지널 y에서 그냥 평균을 빼주면 이게 되겠죠. 이렇게 다 해줘야 되고요. 이걸 하기 전에. 만약에 이 램다가 0이면 보통의 OLS로 가게 되고, 램다가 양수면 리그레서가 많은 게 피널라이즈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그 람다가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결국은 골라야 되는 걸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이제 고를 거예요. 아까 우리 전반부 끝에 어떤 학생이 질문하기를, 그 프리딕션 할 때 꼭 0.5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거를 뭐 0.6으로 해도 되지 않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뭐 스레시홀드도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되고요. 네, 요건 뭐 이거는 이제 원래 모델에 있는데 이거를 내가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모델이 어떻게 바뀐다, 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뭐 여러분이 한번 보면 되고요. 원래 모형이 있는데 여기서 뭐 y 평균을 빼고 표준화하면 모델이 어떻게 바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람다를 어떻게 고를 거냐. 0에서 뭐 무한대 근처까지 가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가장 못하는 거는 아무 x도 안 쓰는 게 가장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 x도 안 쓴다. 즉 모든 b를 0으로 놓게 되면 그 미니먼드가 OLS 미니먼드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y 제곱의 합.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지 리그레션의 objective 펑션이 이거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람다에 대한 굉장히 트리비얼한 어퍼 바운드가 하나 나오는데 실제 해보면 이 어퍼 바운드가 너무 커서 별 쓸모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게 가장 x를 하나도 안 쓸 때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요 부등식을 람다에 대해 풀면은 요거를 오른쪽에 넣고요. 그리고 나누기 요거를 하면은 람다에 대한 어퍼 바운드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b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b를 OLS를 해서 집어넣어서 이 바운드를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커서 별 쓸모는 없고 나중에 우리 이제 가우스 할 때는 이렇게 구한 어퍼 바운드에 뭐 0.01, 막 0.05, 이 정도 구해서 만약 이게 뭐 값이 이 전체 오른쪽이 0.7이다 그러면 어, 0부터 0.7까지 이제 설치를 하나씩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램다를 정할 겁니다. 결국은 램다를 정하는 기준도 뭐냐면 그 프리딕션을 잘하도록 하는 램다를 이제 쓸 거예요. 그 밸리데이션 셋에서 프리딕션을 잘하게 해주는 램다 값을 이제 쓸 겁니다. 이제 라쏘랑은 달리 위치 리그레션에서는 솔루션이 딱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 objective 펑션을 내가 b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하면 요거를 이제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지듀얼 곱하기 x가 나오고 여기서는 램다하고 2가 앞으로 나오고 b가 되고 일계 조건을 이제 0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왼쪽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2는 이제 소거가 되고 그 다음에 가로를 정비하면 xy의 평균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x, x, b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x 곱하기 y는 여기에 빠져나왔고 x, x 프라임 b가 있고 플러스 2 람다 b니까 b에 대해 묶으면은 요 xx 프라임하고 더하기 램다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b에 대해 풉니다. 그러면 이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양쪽에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지 리그레션 RR의 그 에스티메이터가 클로즈 폼으로 이렇게 도출이 되죠. 그래서 이제 위지 리그레션은 스파스 솔루션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딱 클로즈로 나와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램다는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이제 고를 건데 여기 V 폴드라고 나온 게 이 V가 아까 말한 그 네 그룹, 다섯 그룹 이거예요. 보통 뭐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문제 데이터를 다섯 그룹으로 나눠서 네 그룹은 그 중에 넷을 트레이닝 데이터, 나머지 하나를 이제 밸리데이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위즈 리그레션을 하면 OLS에서 0쪽으로 슈링크 되는 게 이제 얻어진다. 네, 그랬거든요. 어, 네, 그래서 3.1에다가 3.1. 예. 어, 요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요 XX 프라임 인버스를 양쪽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양쪽에 XX 프라임 인버스 곱하면 왼쪽은 OLS가 되겠죠. 그죠? 요거의 인버스가 들어 왼쪽은 OLS다. 이제 오른쪽이 뭐가 되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왼쪽은 OLS가 되고 그래서 왼쪽은 OLS가 되고 이제 오른쪽이 이 모양이 되죠. 근데 어, 네, 이제 오른쪽이 이건데 이 가로를 전개하면 이 인버스가 이거를 캔슬해서 처음 텀은 그냥 위즈를 그래서 에스티메이터가 되고 두 번째는 인버스 곱하기 램다 앞으로 나왔고 이 아이덴티티는 있으나 마나 거고 그 다음에 이 위즈 리그레션을 에스티메이터를 왼쪽으로 옮기면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식이 보여주는 거는 OLS하고 위즈 에스티메이터의 디퍼런스가 이 정도 된다. 이 램다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정도 되는 거죠. 램다가 0이면 둘이 같고 램다가 이제 0에서 다를수록 이제 이만큼 둘이 적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여기에 나타나고 좀 아름답지 않죠. 이거를 없애면 좀 더 나이스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리그레서를 바꿉니다. 리그레서를 X스타로 바꾸는데 X스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통의 경우는 XX 프라임이 아이덴티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항상 XX 프라임을 이제 리그레서를 이렇게 바꾸면 이 아우터 프로덕트가 아이덴티티가 되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쭉 얘기가 있는데 뭐 이 측면 같은 거는 여러분 나중에 봐도 되고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거 쉬운 게 이제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모델이 이 X하고 베타 사이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그 인터랙티브 픽스 이펙트 할때 요 팩터랑 팩터 로딩 사이에 모를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얹어 비슷하게 지금 x하고 베타 사이 이렇게 놉니다. 그리고 x 프라임 s를 x 스타라고 하고 s 인버스 베타를 베타 스타라고 합니다. s가 뭐냐? s는 요 XX 프라임 매트릭스의 우리가 이게 파스티브 데피니시라고 가정하면 다이고널라이즈 할 수 있거든요. 요 램다가 아이겐 밸류 다이고널한 아이겐 밸류 매트릭스고 요게 이제 아이겐 벡터의 이루어진 매트릭스죠. 그래서 XX 프라임을 다이고널라이제이션 하게 되면 여기서 요 S를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 양쪽에 놓고요. 사이에 요 아이겐 밸류의 인버스가 스퀘어루트가 들어간 다이고널 매트릭스 집어넣으면 그게 X가 됩니다. 요거 다 가우스로 다 구할 수 있어요. 가우스에서 이 매트릭스를 다이고널라이즈 해라 그러면 이제
가우스가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구해주거든요. 그걸로 이걸 만들 수 있습니다. 여하간에 이 S를 만들어서 그 S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요. 그럼 이제 뭐가 좋으냐면, 어, 이, 지금 이제 요 X 스타가 SX면, 요거를 내가 미그레서로 쓰게 되면, 결국 미그레서의 아우터 프로덕트가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미그레서, 물론 파라미터가 좀 바뀝니다. 근데 이 머신러닝 프리딕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프리딕션에는 요 프로덕트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리그레서가 바뀌고 파라미터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X 스타가 리그레서가 되면 이거의 아우터 프로덕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X 프라임 X. 그리고 여기에 그 증명이 있는데 이걸 쭉 따라가면 요 X 스타의 이 아우터 프로덕트의 그 평균은 그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여러분이 이제 뭐 알아두면 될 건 뭐냐면 원래 모형에서 리그레서하고 베타 사이에 이그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의 베이스한 이 X라는 매트릭스를 넣고 인버스를 넣어서 이 X 프라임 S를 새로운 리그레서로 하고 또 S 인버스 베타를 새로운 파라미터로 하게 되면 이 리그레서의 그 아우터 프로덕트는 아이덴티티가.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조금 전에 올라가서 어, 이걸 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왜 이렇게 지금 했냐면 만약에 엑스타를 처음부터 썼으면 이 자리가 아이덴티티가 돼버려요. 엑스타가 처음부터 등장했었으면. 그러면 이게 아이덴티티고 여기도 아이덴티티니까 이, 이 전체가 어, 이1 더하기 램다 하고 밖으로 그냥 이 아이덴티티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조금 전에 그 위에서 XX 프라임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제 여기에 됐고요. 지금 모델을 바꿨기 때문에. 근데 요게 아이디 터치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요 인버스가 여기 인버스가 붙은데 인버스를 빼먹었나 보네요. 위에서 잠깐만요. 빼먹지 않았다. 여기 요게 아이덴티티가 되면서 인버스가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죠. 지금은 더 이상 간단하게 될 수 없는데 어, 요게 이제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요게 1 더하기 램다를 이제 인버스에서 이렇게 분모로 빠져나오게 하면 나머지는 요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게 OLS 스타가 되는 거죠. 그 결론이 뭐냐면 이제 결국 어, 이 변형된 모형에서 리치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 그 에스티메이터가 OLS 곱하기 1 오브 1 플러스 램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OLS를 이게 지금 1보다 작기 때문에 원래 OLS를 이 팩터만큼 0으로 가깝게 만들어 준다는 게 눈에 보이죠. 이 트랜스포메이션 된 모형을 쓰게 되면 OLS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리치 리그레션을 했을 때 하게 되면 이 OLS 에스티메이터를 이 프랙셔널 넘버만큼 0으로 가깝게 만드는 게 이제 알아 리치 리그레션이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 리치 리그레션은 내가
대학원에서 이코노메트릭스 할 때 잠깐 나왔어요. 쏙 지나갔는데 그리고 다시 못 봤죠. 최근에 머신러닝 하면서 다시 나타나가지고. 근데 우리는 별로, 경제학자들은 별로 안 쓰는데 뭐저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좀 썼나 봐요. 그래서 구글 스칼라 보면 이, 이 오리지널리 그 위치 리그레션을 프로포즈한 페이퍼가 10,000번 이상 사이테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하고 둘이 썼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포엘인가요? 이 사람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자가 다 통계학자고 나중에 이제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업적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어, 뭐이 자체는 뭐 안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라쏘가 나오고 했으니까 컨트리뷰션이 라쏘가 파표하고요. 또 있다고 봐야겠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그 어널리스 나오는데, 일단 시간이 어떨지 몰라서 리지 리그레션하고 이제 그 V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해보겠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그 리지 리그레션이 처음에 왜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X 매트릭스가 니어 싱귤러인 경우가 많거든요. 니어 싱귤러. 그래서 X 프라임 X가 인벌트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이 랩처 노트를 보면 지금 이 모양을 보면, 만약에 XX 프라임이 니어 싱귤러다. 그 인벌션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요거를 넣어주면 이게 싱귤러리티를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원래 내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해요. 뭐, 빅데이터 이거랑 상관없이 니어 싱귤러리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이 X에 비슷비슷한 리그레서가 많이 들어가면 이제 니어 싱귤러리티가 나오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스피릿에 맞춰서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제너레이트 했냐면, 1000개를 제너레이트하고 x2는 이제 노멀이고요. x3는 x2에다가 그 노멀 넘버 곱하기 0.15를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미그레서 둘의 코릴레이션이 0.99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멀티 콜리니티 문제가 이제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너레이트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1을 만들고 트루 밸류를 이제 112로 했고요. YY를 이렇게 제너레이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XX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그레서를 이제 표준화한 거예요.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와서 XX를 표준화했고요. 아까 요 Y도 그 평균이 0이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위해서 Y도 그 평균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OLS 크로스죠. 이건 뭐가 필요 없고. 이건 뭐냐면 지금 그 램다에 대한 어퍼 바운드를 정해준 건데 아까 우리 렉처 노트에서 램다의 어퍼 바운드가 어, 좋은 어퍼 바운드는 아닌데 좋은 어퍼 바운드는 아니지만 램다에는 어퍼 바운드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b를 OLS로 구해가지고 b 값을 넣어서 이 어퍼 바운드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보면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걸 도움이 안 돼서 여기다가 0.05를 곱한 거를 지금 어퍼 바운드로 가였었죠. 어, 여기서 지금 요게 어퍼 바운드가 이제 y의 제곱의 평균 빼기 OLS 지금 여러분 이 어퍼 바운드가 y 제곱의 평균 빼기 루지디얼 제곱의 평균 나누기 요거죠. 슬롭 제곱의 썸.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한 다음에 곱하기 0.05를 이제 램다의 어퍼 바운드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램다 값을 결국 이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램다를 0부터 시작해서 요 인크리먼트가 조금씩 올립니다. 그래서 뭐 100번을 되풀이해서 램다를 놓고 그걸 하나씩 일일이 다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내가 램다를 이렇게 보면 멈췄어야 되는지 이게 지금 램다 값이거든요. 램다를 내가 100개 0부터 시작해서 0.001씩 올립니다. 그래서 쭉 램다를 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이 중에 이제 어떤 게 제일 프리딕션을 잘할지 이제 이걸 다 일일이 한 다음에 좀 해봤더니 램다 0.011일 때 프리딕션이 제일 잘 됐다 이렇게 이제 끝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래프가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가 뭐냐면 내가 이제 x축이 램다 밸류입니다. 그리고 y축이 그 최종적인 그 objective 펑션이에요. 그렇게 보면 램다 0보다는 조금 램다가 있을 값이 좀 더 있을 때 미니멈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미니멈이 나이스하게 나와요. 0하고 0보다 조금 큰 밸류 사이에. 그래서 램다를 내가 100개를 100개 밸류를 x축에 놓고 이제 y축은 그 아까 미니마이즈 하는 그 objective 펑션을 놔서 플랫을 한 거예요. 그래서 램다 한 0.01 근처에 미니멈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이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 나이스하게 미니멈이 잡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램다 밸류가 100개가 여기에 지금 100개를 만들었고요. 어, 자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이제 1000명한 사람한테 아이디 넘버를 부여를 합니다. 1에서 1000까지.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내가 이제 5그룹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5fold cross validation을 이제 할 건데요. 어,
프로그램 해놓은 걸 보고 생각이 안 나잖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럴 때가 있는데. 어, 자, 여기 클래스라는 거는 11M 시퀀스인데 이게 뭐냐면 1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늘려서 5번 하라는 거니까 클래스가 1, 2, 3, 4, 5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클래스를 클래스 이제 여기 1, 2, 3, 4, 5 나와 있죠. 그러니까 클래스를 이제 1, 2, 3, 4, 5로 하고 이 1번부터 1000번까지 사람들을 요 클래스에 어사인을 하려고 합니다. 클래스는 이제 1, 2, 3, 4, 5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 넘버를 일단은 다 일로 놓고 일로 놓고 어, 이 유니폼 넘버를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유니폼 넘버가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이거보다 이제 크냐 아니냐를 가지고 어, 이 클래스에 어사인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여기가 지나가면 이 끝에 이 아이디라는 거를 여기서는 아이디가 다 지금 일단 1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네. 네. 여기는 다 1로 돼 있는데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이 아이디 넘버가 1, 2, 3, 4 그러니까 그룹 넘버가 정해진다. 여기서 이제 여기 여러분 나중에 뭐 내용은 한번 보면 되는데 여기 끝났잖아요. 여기서 내가 아이디 스탑 하면은 이제 다 1로 시작했는데 여기 끝나고 나면 지워야죠. SG. 지금 이제 어, 여기서는 다 1이었는데 요 과정을 지나고 나면 여기 와서는 지금 1000번째 사람은 그룹 2에 들어갔고 999번째 사람은 그룹 5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해 보면 대충 다 그 프로포션이 5분의 1씩 될 거예요. 정확히 5분의 1은 아니더라도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Q가 ID가 2인 사람의 프로포션이죠. 이거를 구해보면 0.2가 이제 20%씩 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벗어났지만 17%, 18% 정도 되고 있죠. 자, 여하간에 이제 이 프로그램의 이 부분은 그 작업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아이디가 이제 그룹 어사인이 다 됐어요, 사람들이. 어, 요게 이제 메인인데 어, 이제 여기에 뭐를 하는 거냐면 지금 두 룹이 2번 들어갑니다. 첫 번 두 룹은 그 램다 값을 이제 여기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서 램다 값을 하나 이제 정하고요. 그 램다 값을 가지고 그 이 뭐야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그 위치 리그레션을 구하고 그 위치 리그레션 에스티메이터를 가지고 프리딕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세이브한 다음에 돌아가서 램다를 바꿔서 다시 똑같은 작업을 지금 램다가 100개를 하니까 이 위치 리그레션을 지금 램다 값이 변하면서 이제 100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내용을 보면 어, JJ를 그, 그 REP가 지금 100이니까요. 100번 할 건데 먼저 우리가 공간을 하나 잡아놓고요. 그 미니먼드가 들어갈 공간을 잡아놓고 여기서 J가
1부터 m, m이 지금 5거든요. m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요 전체 데이터에서 id가 1이 아닌 사람들을 골라서 여기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id가 1이 아닌 사람을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려고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id가 1이 아닌 사람을 y 값에 여기다 넣어요. 이걸 내가 이것도 테스트 데이터라고 불렀구나. 네. 네, 옛날에 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같이 썼어요. 그래서 id가 1이 아닌 사람들의 x, y를 골랐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d가 1인 사람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입니다. 그 사람들의 x, id가 1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y. 여기 또 프리딕션 데이터라고 썼는데 용어가 테스트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고 프리딕션 데이터가 밸리데이션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테스트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사람들을 가지고 요 위치 리그레션을 한 거죠. 더하기 요 x 프라임 x하고 요 램다 더하기 아이덴티티 그거의 인버스 x 프라임 y 나누게. 요거는 지금 우리 렉처 노트에 있는 공식을 여기 보면은 이 공식을 쓰는 거죠. 요 공식을 쓴 거예요. 이 램다 값 하나 골라가지고 이 공식 써서 위치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 이제 그 에스티메이터를 계산했고 요거를 가지고 지금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프리딕션을 거기서 이제 OLS 프리딕티드 밸류 프리딕션 에러를 계산한 거죠. 이게 true y 값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true x 값 곱하기 요 위치 에스티메이터 요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계산한 거죠. 이렇게 프리딕션 에러 제곱의 평균 에러 요거를 민 스퀘어드 에러 램다의 첫 번째 그 로우에다가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컴프라는 매트릭스에다가 램다 값하고 이 주어진 램다 값에서 그 프리딕션 에러 요거를 세이브를 합니다.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첫 번째 램다 값 썼는데 돌아가서 램다 값을 이제 JJ가 2가 되면 두 번째 램다 값을 쓰고요. 계속 돌리면서 100번째 램다 값까지 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차곡차곡 그 램다 값하고 요 프리딕션 에러 요거를 세이브해서 여러분이 아까 본 그림이 그러니까 요 램다 값 요 램다 값하고 요거를 위에 놓은 그 이거 y축에 놓고 요거를 플롯을 한 걸 거예요. 아직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뭘 하는데 여하간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리고요 이 맞는 것 같다. 여기 지금 J가 바뀌면서 여러분이 J가 2가 되면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세컨 그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J가 2가 되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1, 3, 4, 5가 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그룹이 돌면서 그 다른 그룹이 밸리데이션 데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게 J가 1, 2, 3, 4, 5로 가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1, 2, 3, 4, 5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 이제 스위치하게 돼요. 이 작업이 5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이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그리고 마지막 그룹이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그래가지고 이 민스퀘어드 램다에 그 여기를 한번 보면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화면에 민스퀘어드 에러 램다를 플롯을 했거든요. 이게 디멘션이 5 by 1입니다. 요거 처음에는 이제 그 비어 있었는데 0으로 여기다가 이 밸리데이션 그룹을 바꾸면서 하나씩 채워나갔더니 끝에 가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거는 첫 번째 그룹을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했을 때 그 그룹에 대한 이 프리딕션 에러예요. 요거는 둘째 그룹을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했을 때 둘째 그룹의 프리딕션 에러 요거죠. 요거요. 이거는 셋째 그룹, 넷째, 다섯.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역할을 그룹별로 다르게 하면서 다섯 개의 프리딕션 에러가 나왔고요. 이거의 평균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본 그림은 피겨는 이 램다 값하고 이것들의 평균을 플롯을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컴페어라는 요 매트릭스를 이제 찍어 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 컴프라는 걸 이제 앞에서 보면 이게 이제 컴프라는 매트릭스가 이게 이제 로우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램다 값 추라이한 거를 이제 놓고요. 오른쪽은 각 램다별로 그 아까 민스퀘어드 에러, 프리딕션 에러 구한 거 있죠. 이거를 쭉 놨는데 여러분이 숫자를 가만히 보면 숫자가 여기가 자세하게 나와야 되나 다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램다가 0일 때, 그러니까 OLS 했을 때 아까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다 바꾸면서 그 평균 프리딕션 에러가 이건데요. 요 램다를 조금 올리니까 0.998, 998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딘가 미니멈이 잡혔어요. 그리고 다시 지나가면 바로 0.999에서 그다음에 1로 올라갑니다. 이제 쭉 가면 이제 1이 되겠죠. 숫자가 별로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이거 잠깐 써볼까요? 여기 자세하게 썼더니 9618, 1513, 12 쭉 가다가 여기부터 계속 줄어드는데 3, 3. 그러니까 아마 요 부분이 제일 미니멈이니까 다시 4로 가죠. 그러니까 요 어딘가에 미니멈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프리딕션 에러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램다가 그 램다가 이렇게 후라고 쓴 게 몇 번째 램다냐 그거를 그 몇 번째라는 게 후 WHO가 되고 그때 그 램다 값이 램다 옵티멀입니다. 그 램다 옵티멀이 정해졌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램다 옵티멀 어? 램다 옵티멀이 되기 전에 내가 아마 저 프로그램을 스탑 시켰나 보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탑을 했고요. 여기서 램다 2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램다 값 중에 18번째 램다 값이 옵티말이고, 그때 램다의 값이 램다를 100개를 했거든요. 0.0161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램다 이 하이퍼 파라미터 램다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에는 이런 램다 같은 파라미터가 이렇게 등장하고 그거를 크로스 밸리데 지금 M 폴드, 뭐 V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해서 그 에러를 미니마이즈하게 램다를 정합니다. 사실 그 머신러닝에서 보면 어 도대체 뭐 이거를 왜 하는지 이게 왜 워킹하는지는 잘 모르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뭐 어, 거기 태도는 어떠냐면 그거 뭐 몰라도 잘만 프리딕션하면 되는 거다. 사실 뭐 할 말 없죠. 예측 뭐 점쟁이가 어떻게 점을 뭐 결론을 내더라도 미래를 잘 맞추면 그게 이기는 거니까 약간 그런 에디튜드입니다. 뭐 옵티멀한 거 생각 안 하고 뭐딥 무슨 뭐 로직이 뭐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됐는데 그걸 그냥 쓰는 거예요. 어, 이 지금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뭐 5개 뭐 이 정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어, 왜 그게 제일 주로 5이 뭐 제일 좋은지 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괜찮더라 그래서 다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주어진 프랙티컬한 프로블럼이 있으면 그 인더스트리에서 오래 있으면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램다 같은 어떤 밸류가 제일 워킹을 잘하다 이런 거 아마 체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위해서 이번에 내가 여기서는 M을 5로 했는데 여기는 M을 20으로 그러니까 이제 20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번 여기서 해봤어요. 똑같이 프로그램인데 M만 20입니다. 그래가지고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했을 때 옵티멀 밸류가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M을 20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옵티멀 램다가 한번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잖아요. 뭐 5로 했을 때랑 20이랑 했을 때 결과가 많이 다르면 좀 디스터빙하죠. 그래서 좀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되풀이 하는데 M을 20으로 놓고 되풀이해서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치 리그레이션도 그 5폴드 했을 때 램다를 쓴 경우랑 이제 20폴드 CV 했을 때 쓴 거 이거 다 구해서 놨고 끝에는 요 그림을 그렸는데 요걸 한번 여기서 한번 그림을 여기서 멈추면 숫자가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숫자가 너무 조금이니까 좀 보기가 안 좋네요. 숫자는 3개로 놓고 자 지금 이렇게 했더니 어, 지금 5폴드로 했을 때는 옵티멀 램다가 0.00보였는데 20폴드로 했을 때 0.02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OLS 트루 밸류가 1mm인데 이 OLS로 구한 거 요게 지금 이게 M 스몰일 때 5폴드로 했을 때 위치한 거, 그다음에 20폴드로 했을 때 뭐 이 자체는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는 옵티멀이 좀 차이가 나네요.
비슷하게 나오고 좀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이제 비슷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5폴드를 했을 때 램다가 0.014, 20폴드를 했을 때 0.016 지금 비슷하게 나왔고, 예, 뭐 근데 램다가 차이가 나도 여기서는 뭐 그렇게 차이는 좀 안 나고 있어요. 뭐 이건 여러분한테 이제 이 M이 바뀔 때 얼마나 차이가 나나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여러분이 뭐 실제로 쓸 때는 그냥 그 이 부분에서 그냥 손으로 바꿔주면 돼요. 5도 했다, 10으로 했다, 뭐별 차이는 안 나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지워도 되죠. 프로그램이 쓸데없이 기니까 지우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은 그 램다하고 아까 그 미니먼들을 이제 플롯을 한 거죠. 왼쪽 게 5폴드로 한 거고, 이게 이제 20폴드로 했을 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램다 미니멈이 좀 이제 다르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리치 리그레션은 이제 뭐 프로그램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해하기에는 좋아요. 오늘 아마 여러분 하면서 이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 램다 같은 파라미터를 그 애매한 파라미터를 정해주는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지난번에 우리 저 인터랙티브 픽스드 이펙트 할 때 등장했었는데 그거하고 라쏘, 그리고 리그레션 트리라는 걸 하든가, 아니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이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y는 없고 x만 있는데 x를 가지고 사람들을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그룹핑, 어떻게 그룹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하면 거기 여러분 정보를 넣잖아요. 나이, 뭐 학력 그런 거 넣으면 그 웹사이트에 가서 이제 그다음부터 뭐 이렇게 이것저것 찾고 서핑을 하면 이제 그 회사는 그 여러분의 그 X 변수를 가지고 여러분을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비슷비슷한 그룹 아니고 이 사람은 그룹 2다.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광고를 적절하게 뿌리는 거예요. 이 그룹 사람들은 취미가 비슷하니까 이 광고를 넣어야겠다. 이제 그런 데 씁니다. 거기는 Y는 없어요. 여러분의 그 X만 가지고 그룹핑을 하는 거죠. 놀랍게도 그런 걸 하는 간단한 알고리즘들이 이제 존재하고, 그 인트로덕션 책에 이제 그게 있는데 그 알고리즘 중에 가장 간단한 걸 한번 가우스로 해보면 그룹핑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그레션 트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하는데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그리고 가장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오래전에 사람들이 우리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이제 암이 있냐 없냐 이런 폐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러면 암이 있냐 없냐 이거를 이제 의사들이 판독을 하죠. 이렇게 보고. 근데 뭐 한 10여 년 전에 그거를 기계가 하는데 의사보다 낫다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기계가 어떻게 이걸 하나 판독을. 근데 사실은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엑스레이 사진이 이제 흑백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을 이제 아래 위로 거기 이제 픽셀이 쫙 있겠죠. 픽셀이 뭐 한 예를 들어 10,000개다. 픽셀이 쫙 있어요. 그 10,000개가 다 X 변수입니다. 그 X 변수예요. 그리고는 그 10,000개 픽셀을 X 변수로 해서 그 프리딕션을 하는 거예요. Y가 지금 폐암이 있다 없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제 의사가 판독을 해서 폐암이 있는 거를 아는 그런 사진을 놓고요. 그다음에 폐암이 없는 거를 아는 그런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놓고 거기는 이제 X 값 다 있고 X가 돼서 이제 그 픽셀에서 이제 얼마나 다크하냐 라이트하냐죠. 이게 사진 흑백 사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Y 값이 다 알려져 있고 지금 X가 이제 그 픽셀인 데이터죠. 그래서 그걸로 그 Y를 프리딕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파라메타를 지금 뭐 예를 들어 리치 리그레션을 하면 그 파라메타 값을 다 구해서 이제 Y를 프리딕트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엑스레이 사진이 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리치 리그레션에서 구한 파라메타를 가지고 프리딕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한 게 의사가 새로 판독하는 것보다 더 낫더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가면 이제 그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에 자동차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자동차를 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동차라는 거는 동그란 게 네 개가 붙어 있고 뭐 이렇게 지붕이 볼록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동차가 계속 바뀌니까 많이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 앞에 헤드라이트가 붙어 있는데 어떤 좋은 차는 헤드라이트가 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불 켜면 딱 올라오고 그러면 얘가 이거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수만 장을 이제 데이터로 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자동차가 있다 없다 이게 이제 Y예요. 그걸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픽셀을 X로 해서 여러분 리치 리그레션을 하면 그 X의 슬롭을 다 추정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진이 오면 그 픽셀을 가지고 여러분이 프리딕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프리딕션을 하는 게 전문가는 여러분 자동차가 있다 없다 다 알죠. 우리가 보면. 하지만 이제 암의 경우는 다르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얼핏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단지 이게 이제 뭐 물론 사진 판독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사진 판독은 천천히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는데 뭐 나중에 자율주행 이런 거는 막 순식간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컴퓨터도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뭐 컴퓨터의 그 아키텍처 같은 거 많이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나는 못해요. 나는 거의 컴맹이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이 원리만 얘기를 해주는. 예, 오늘은 뭐 시간상 여기서 멈출 때 질문. 그리고 참 우리 그 11월 18일이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요. 그날이 토요일인데 그날 못하고 17일 금요일에 SK관에서 수업을 하고요. 원래는 내가 이번 달에 아무데도 안 갈 예정이었는데 지금 11월 마지막 24일, 25일에 외국에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못하고 12월 첫 주에 여러분 발표하는 날이 토요일인데 그 바로 전날 12월 첫 주가 며칠이죠? 여러분 발표가 지금 뭐 2일. 그러면 그 전날 금요일에 이제 12월 23일인가 수업 23, 24일 수업 안 하고요. 12월 첫 주 금요일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네. 그 여러분 이제 프로포절도 11월 17일 수업 SK관에서 할 때 나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자, 뭐 오늘 질문 왜? 그러니까 11월 첫 주에 토요일에 하고 그게 며칠이죠? 토요일이 4일. 그리고 11일 토요일에 하고 그다음에 17일 금요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없어요. 그러면 12월 그 아까 말한 첫 주에 금요일 수업, 토요일 발표, 예.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시험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예, 내가 그때 외국에 있어. 예.
후의 질문. 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